우병우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그동안의 압수수색 그리 막더니 이런 문건 두고 나온 이유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결정적 증거들을 줄줄 흘리고 다닌 박근혜 정부 인사들 그 내용 대강 소개를 내용을 보자면요. 박근혜 정부의 삼성 지원 국정농단 문건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이 됐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자료 이른바 그 용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발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 판결 자필 메모 발견 문제고요. 청와대 이렇게 발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으로 구분이 됐느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아니고 또 달리 비밀 등급 뭐 1, 2, 3등급이 있겠죠. 구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되기 전인지 아니면은 구분에 그냥 일반적인 공개 대상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비밀 등급이라든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 있네요. 또 뭐를 발견했어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공청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수첩은 다 없앤다, 파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게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이제 공판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추가 증거 자료가 나와서 감사한 입장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데 김기춘 실장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까 하고 지금 이제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여 질문은 이겁니다. 압수수색 그렇게 막던 우병우 민정수석실 300종에 달하는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그동안에 압수수색도 2번이나 가로막고 모든 문건을 파악했다고 하더니 300여 종에 달하는 이런 거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종구 실장. 네,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어공과 늘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과 그다음에 늘 공무원인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00건의 일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번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서 결정적인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그렇게 이 파기를 했다고 하는 또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파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남아 있을까? 예. 저는 늘공이 아니었을까? 어쩌다 공무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료를 다 파기했겠지만 늘공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료를 또 이렇게 갖고 있거나 혹은 자료를 연계시키려는 그런 늘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그마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언뜻 지금 어공, 늘공 나와서 혹시 공무원 직책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공의 실수일까 했더니 오히려 반대네요. 늘공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야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막고 모든 걸 폐기했다고 했던 청와대 이렇게 300여 종에 남겼을까? 고영식 교수님. 저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게 한두 개 같으면은 네. 또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늘 공무원이 쓱 몇 개 중요한 문서를 빼서 싹 놔둘 수도 있는데 네. 300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또 다른데 어디 무슨 창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캐비넷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탄핵 기간 중에 또 대통령의 그런 기록물들이 전부 정리돼서 지금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네. 문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임기 말
말하자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청와대의 어떤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예. 나살 궁리만 하니까 다른 일은 난 몰라라.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런 문제야. 저런 서류 넘기고 이렇게 이관하는 것들은 아마 밑에서 했겠지 하고 아마 방심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제가 내용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의 관계자들이 혹시 이거 별 영향가 없는 자료니까 네. 뭐 말하자면 비밀 도장 영향가가 있고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문서 같으면 비밀 도장들이 다 찍히거든요. 1급, 2급, 3급 뭐 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도장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 판단에서는 이건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자료라고 혹시 또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네,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자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 가능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심지어 그 세월호 가족 관련 대리기사 폭행 남부 지원에 했던 전략까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새롭게 자리해온 양지열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누구냐 넌이라고 썼는데요. 예. 어차피 지금 좀 보죠.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종의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정부 실장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일부 뭐 이렇게 늘공이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내야 될 자료가 있었을 때 예. 다른 문건과 섞어서 증거 자료를 쓱 수사기관에 내서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는 굉장히 해를 끼쳤지만 공익에 기여를 했던 사례들 몇 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완벽한 기초 자료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중요한 자료를 별로 쓸데없는 자료에 실수로 끼인 척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겠냐라는 얘기인데. 네, 이재경 교수의 표정이 진지하네요. 네. 예. 뭐 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건 이제 그때 상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작년 10월에 그만둬요. 그 후에 이제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을 잠깐 맡아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조대환 변호사로 그렇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병우가 계속 있었으면 저거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예. 우병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권력 말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이미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 기강이 문란했고 아마 대충 하고 제대로 정리를 안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 문서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살펴보면서 판단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서는 어차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겁니다. 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정리를 못하고 간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탄핵 과정이 있고 하니까 말기 증세로 그냥 방치됐던 부분이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국가안보실처럼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지적한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그 국면에서는 그만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꼼꼼하게 관리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박상병 교수. 참 미스테리해요, 정말. 나란히 두 분 앉아가지고 미스테리 똑같은 얘기하시죠. 미스테리 쓰는 거 봤습니다. 저도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내부자에 의해서 이 중단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자료를 슬쩍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조금 논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때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만 청와대는 거의 내부 참모진이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예. 거의 붕괴된 상태. 또 우병우 전 수석도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예. 저는 내부 기강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챙기지를 못해서 그것 같다. 예. 아마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부 다 키워내서 다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막 챙기다가 거기 챙기라 그러는데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는 깜빡 두고 왔어요. 예, 예. 아차 다시 들어가서 갖고 올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굳이 내일도 아니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차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마치 통제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또 김기춘 실장은 이미 자리를 놔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얘기한 대로 막판에 꼼꼼한 통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결정적 자료,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가장 보안을 취급해서 그 내용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 예. 한테서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지? 정호성 씨, 아하. 안종범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그 민정수석실도 사실은 이번에 그 이 최순실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우병우 수석이 사실은 지침도 작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 파기하고. 예. 그런데 정작 어느 경우나 저는 그런 경우들 사실 여러분도 많았을 거예요. 정작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들은 예. 오히려 보안의 의식에 좀 불철저한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는데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병우 수석의 그 민정수석실이 다른 데한테는 보안 철저하라고 하면서 예. 자기들은 이런 이제 이 보안에 소홀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최순실 사태의 그 진전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증거가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일정하게 각자가 자기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예. 확정적으로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인가? 예. 이 부분에서는 그 제가 볼 때 변호사가 아니지만 예. 그건 아니라고 그 되어지고요.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논의해 보기로 네, 하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분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 물론 이게 다 이제 소각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 그림에 철저하지 저 못했던 이명박이라고 써 있는 캐비넷에는 종이가 한 이유는 딱 장밖에 안 하나밖에 나오는데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예. 거 하나죠? 뭐 하나 이명박 정부 때 하나 있다더만요. 큰 거 예. 강도 있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하나 강은 있었어요. 아닌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 캐비넷 속에 이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예. 과연 이게 쓰레기인지 단서일지는 두고 보자.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예.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300동이 발견됐는데 그 파장은 어떨까 좀 추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역시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기 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예, 만약에 아까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됐는가 했을 때 아직 분류가 안 된 거라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아마 현 정부에서 아마 분류를 할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양 변호사? 원래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예. 생산해낸 주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미 없어진 상황이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때 보관의 주체가 야겠죠. 실제로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했거든요. 생산 예.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하고 있는 현재 정권에 사는 것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파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은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점단을 크게 찍어보기도 했고요. 예. 이게 일정을 두고 한 1년간에 걸쳐서 300여 건입니다. 예. 그리고 일종의 업무의 기초 자료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거라서 지금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이나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많은데 저거는 일종의 아주 러프, 아주 기초적인 사항의 지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적어놓은 거라서 그거를 적은 일자와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 내진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저거의 증거 가치 같은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종범 수첩보다 이게 증거 능력이 강하다. 예,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이재경 교수. 예, 저도 뭐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상당한 직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저 기간이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시작돼요. 예.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때. 묘하게도 기간이 우병우 재직 기간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지금 문건 발견된 300건이. 저기 아마 오늘 공개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어쩌면은 빙산의 일각을 공개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요. 예. 다 그렇게 지우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발견된 게 저 정도면 파쇄시키거나 디가우징 한 거는 엄청난 것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견된 핵심적인 부분 뭐 이미 보도됐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 네.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쪽 그룹을 만들고 지원하자는 얘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대책 관련. 뭐. 이런 세 가지 부분은요. 바로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과 맞닿아 있고 재판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직간접적 정황 증거로서 작용할 거다. 네, 이종훈 실장.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기강회의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이렇게 이 자료들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남아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그렇게 그 생각이 안 미치는 게 만약에 청와대가 이양하면서 문서를 없앤다면 그건 무조건 민정수석실 자료부터 없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보 사정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이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어디예요?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럼 그 민정수석실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예. 그것부터 사실은 없앴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 분명히 저는 뭔가 이 살아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미스터리가 아니고 이건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요. 첫 예. 번째 면세점 특허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한 것. 예. 두 번째 바로 정유라가 이제 불리한 최순실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세 번째 오늘 청와대 캐비닛 발표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에 맞닿는 건 지금의 재판 과정에서 어찌됐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으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시너지 서로 시너지가 돼서 파장이 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딱 세 가지가 딱 맞물렸을까? 그것도 참 기이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추가로 지금 세 가지 요인이 생겼죠. 특히 면세점 특허 관련 조작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밝혀진 거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지금 새로운 300여 종의 자료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정유라의 배방 관련은 조금 해석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그걸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고요. 네, 박상명 교수. 네, 지금 이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안종범 수첩하고 일부 인사들이 정언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방론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아차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자료는 대부분이 다 압수수색도 안 됐습니다. 자료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고의로 두고 갔는지 아니면 아차로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거기서 300여 종의 문건이 나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타이밍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돼 있던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그래서 저는 딱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 교수님. 이 문서가 지금 한 10여일 전에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여일 동안에 청와대에서 충분히 문서 전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문서를 복사를 해서 지금 갖고 있고 복사된 문건은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병우 수석이 나간 뒤에 최재경 민정수석 때 이 자료들이 말하자면 남겨져 있었다고 본다면은 네. 이 자료 가치는 제가 뭐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남겨진 자료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이 남긴 것도 아니고 우병우 수석은 이미 떠난 뒤에 최재경 수석실의 시절에 남겨진 자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좀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동안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다 모르쇠로 일관해온 사람입니다. 그 모르쇠를 깰 아마 스모킹건 결정적인 또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대한 수석 전에 중간에 있던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냥 넣게 했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스모킹하다 모자 들어가니까 모르쇠도 이제 모로쇠가 됐네요. 차명진 전 의원. 네. 실제 이렇습니다. 뭐 열흘 동안 검토했다는데 검토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있었으면 예. 공개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발견은 7월 3일 날 한 거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예컨대 뭐 그 이 우병우 메모라든가 뭐 더 안종범 메모라든가 정호성 녹취라든가 그다음에 우병우 전에 이 김영한 수석 메모라든가 그런 내용하고 뭐 별 차이 없고 그런 내용보다는 더 난잡한 내용인데 만약에 무슨 청와대 공식 문건이 뭐 숨겨져 있었으면 그거 공개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하여튼 저는 뭐 이것이 실제 아마 재판의 단서로도 좀 작용 못할 거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네. 그냥 법원에 넘기든지 네. 아니면 뭐 국가기록물로 이렇게 하든지 안 하고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이걸 공개했을까? 뭔가 좀 이게 최근에 불편한 이슈를 좀 덮으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청와대 새 정부가 들어갔을 때 아무 자료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 자료가 발견됐으면은 당연히 이거 발표하고 또 지금 검찰의 재판하고 관련된 거면은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이는? 그냥 넘기면 되죠. 이걸 무슨 뭐 브리핑까지 합니까? 오케이. 별 아니, 의미가 근데 없는데. 그런 게 발견되면요. 저게 나중에 뒷말이 나와요. 지금 발견했는데 그냥 놔두고 뭐 조용히 넘겼다. 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에 넘겨주더라도 다 검찰에서 알게 되고 기자들이 취재도 하게 되고 공개를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뭐 이상한 게 저는 아니요, 뭐 저는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명진 전 의원 뭐 이런 시각도 한번 가지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뭐. 제 시각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거 가지고. 예.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기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요. 바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이 됐고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고 또 그다음 2015년 1월부터는 본인이 민정수석까지 했던 시기인데 바로 이것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내는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봅니다.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뭐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할게요. 영장 기각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량하십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으십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두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두 번 다 기각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그 이전에 청문회 등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했다.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원칙이었다. 수첩 혹시 있느냐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구나 지금 본인이 직접 관련된 소지가 큰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정우 실장. 가장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수석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지금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보면 불구속만이 아니라 지금 해당되는 어떤 혐의도 사실은 뭐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금 이 여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또다시 이렇게 다 우병우 수석의 이름이 다시 계속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거죠. 우병우 수석이 실제로 행한 것과 또 최순실과의 관련 아직도 밝혀야 될 것이 많은데 이번에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차치하고라도 계속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아직도 진실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그렇죠.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 결과에 대해서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갖자. 또 최근에 전국 푸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날짜를 서로 잡지 못하고 있었죠. 야당에서 합의가 조금 안 됐고 했었는데 보니까 19일 날 오전에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5당들과 협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19일로 오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뭐 핵심 내용은 여러 가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G20 회담으로 이어졌던 정상 외교, 순방 외교에 대한 성과와 향후 아마 과제에 대해서 국회에 협력을 부탁하는 자리가 아닐까. 더불어서 최근 어려웠던 국회 공정관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소회도 아마 얘기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내론 했는데 차명진 의원 준비했다고 하더니 색깔 덧칠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속내가 뭐냐,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뭐 판단하지 마시고 속내를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 아니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위에 노 프로블럼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문제 없어. 문제 없다. 이분이 사실은 검찰과 언론의 온갖 사실은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죠? 구속 2번 안 되면서. 그만큼 그 자기 주변 관리가 철저한 분입니다. 이분이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데 그동안에 철저했던 김기춘 실장도 막판에는 무너지던데요? 그 김기춘 실장은 이제 30대 분이고 이분은 이제 60대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안 걸린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분명히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메모야. 그거 뭐 그거 법적으로도 이게 증거 안 돼. No problem. 딱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나 실수로 이거 혹시나 실수로 뭐 결정적인 거 혹시 담기지 않았을까? 300종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좀 속으로는 하지 않을까? 혹시나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 1, 2, 3번에 상당히 일관성을 차명진 전 의원은 보여주고 있네요. 박상병 교수. 듣다 보니까는 차명진 전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마 사실 놀랬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또 누군가가 슬쩍 던져서 나를 엮는 건가? 나쁜 X들 아마 등등에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속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말투 따라서 한 건가요? 비슷하게. 비슷했어요.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문 닫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비슷한가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권영진 교수님. 우병우 라인이 뭐 검찰, 국정원 곳곳에 있었는데 정작 민정수석실에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의 확실한 신복이 있었더라면 검찰 조직에는 있었는데 검찰 뭐 정부 곳곳에 우병우 라인, 경찰, 검찰, 뭐 국정원, 국세청 할 거 없이 뭐 곳곳에 우병우 라인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게 그동안에
아주 정설처럼 이렇게 얘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정작 민정수석실에는 없었나? 그지 핵심 신복이 있었더라면 그런 문제, 우병우한테 관련된 문제는 사퇴한 이후 다 어떻게 처리를 했을 텐데 아는 것으로 보면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병우 씨가 상당히 좀 착잡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예. 저분이 벅구라지라는 별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잘 빠져나간다. 차명진 법을. 전 의원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돼서 김국진 실장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네요. 우병우 수석이 300종이나 나왔어? 이거 외통수로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 특기가 모르쇠야.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상당히 모르쇠 작전으로 나는 가야지. 예. 혹시 내가 외통수로 또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르는 일입니다. 네, 모르쇠 한다고 될까요, 양재열 변호사? 모르쇠라기보다 저는 이제 열심히 일했다. 남 얘기하듯이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우전석이 이제 법조인들이 뭐 빠져나가고 이런 게 별게 아니에요. 흔적을 안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전석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어떤 사인 같은 게 나오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 자체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높더라도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연관됐다는 것까지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 누군지 모르지만 너 열심히 일했네? 근데 내 글씨는 없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차명진 전 의원하고 좀 근접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경 교수. 네, 근데 이 필요 없는 걸 캐비넷에 보관할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그 한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게 서류가 남아있을 정도면요. 반드시 담당 비서관의 사인이 돼 있거나 반드시 그게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그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를 그냥 폐기해도 될 걸 저렇게 캐비넷에 넣어두는 청와대 공간 그렇게 안 넓고요. 그래서 우선 우병우 씨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 300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뭘 전부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증을 했고 주요 부분만 이제 언급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병우 씨는 저기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본인이 몰라요. 네. 본인이 쌓여놓은 것 중에 왜 폐기 안 됐는지 답답해 할 뿐이죠. 예. 자기 담당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퇴임하면서 곧 다 나왔어요. 네. 저걸 처리할 시간도 없었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병우 씨는 또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가지라는 걸 궁리하느라고 아마 골몰할 건데 네.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차명진 전 의원 얘기하던데 이번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갑니다.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이? 그냥 넘기면 되죠. 이걸 무슨 뭐 브리핑까지 합니까? 오케이. 별 예. 아니, 근데 그런 게 발견되면요. 네. 저게 나중에 뒷말이 나와요. 발견했는데 그냥 놔두고 뭐 조용히 넘겼다. 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에 넘겨주더라도 다 검찰에서 알게 되고 기자들이 취재도 하게 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뭐 이상한 게 저는 아니요, 뭐 저는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명진 전 의원 뭐 이런 시각도 한번 가지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뭐. 제 과연 시각을 그러냐라는 얘기했는데 건데요. 이것도 그거 가지고. 예. 이어서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기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요. 바로 민정비서관 일에서 발견이 됐고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고 또 그다음 2015년 1월부터는 본인이 민정수석까지 했던 시기인데 바로 이것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내는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봅니다.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뭐 그동안 많이 정부한테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할게요. 영장 기각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했습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었습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두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두 번 다 기각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그 이전에
청문회 등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했다.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원칙이었다. 수첩 혹시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구나 지금 본인이 직접 관련된 소지가 큰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정우 실장. 가장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수석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지금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불구속만이 아니라 지금 해당되는 어떤 혐의도 사실은 뭐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금 이 여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또다시 이렇게 다 우병우 수석의 이름이 다시 계속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거죠. 우병우 수석이 실제로 행한 것과 또 최순실과의 관련 아직도 밝혀야 될 것이 많은데 이번에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차치하고라도 계속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아직도 진실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그렇죠.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 결과에 대해서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갖자. 또 최근에 전국 푸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날짜를 서로 잡지 못하고 있었죠. 야당에서 합의가 조금 안 됐고 했었는데 보니까 19일 날 오전에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5당들과 협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19일로 오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뭐 핵심 내용은 여러 가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G20 회담으로 이어졌던 정상 외교, 순방 외교에 대한 성과와 향후 아마 과제에 대해서 국회에 협력을 부탁하는 자리가 아닐까. 더불어서 최근 어려웠던 국회 공정관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소회도 아마 얘기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내론 했는데 차명진 의원 준비했다고 하더니 색깔 덧칠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속내가 뭐냐,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뭐 판단하지 마시고 속내를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 아니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위에 노 프로블럼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문제 없어. 문제 없다. 이분이 사실은 검찰과 언론의 온갖 사실은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죠? 구속 2번 안 되면서. 그만큼 그 자기 주변 관리가 철저한 분입니다. 이분이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데 그동안에 철저했던 김기춘 실장도 막판에는 무너지던데요? 그 김기춘 실장은 이제 30대 분이고 이분은 이제 60대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안 걸린 게. 그래서 이분은 지금 분명히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메모야. 그거 법적으로도 이게 증거 안 돼. No problem. 딱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나 실수로 뭐 결정적인 거 혹시 담기지 않았을까? 300종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좀 속으로는 하지 않을까? 혹시나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 1, 2, 3번에 상당히 일관성을 차명진 전 의원은 보여주고 있네요. 박상병 교수. 듣다 보니까는 차명진 전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마 사실 상당한 직간접적 정황 증거로 작용할 거다. 네, 이종우 실장.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기강회의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이렇게 이 자료들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남아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그렇게 그 생각이 안 미치는 게 만약에 청와대가 이양하면서 문서를 없앤다면 그건 무조건 민정수석실 자료부터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보 사정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이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어디예요?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럼 그 민정수석실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그것부터 사실은 없앴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 분명히 저는 뭔가 이 살아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미스터리가 아니고 이건 이 3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요. 첫 번째 면세점 특허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한 거. 두 번째 바로 정유라가 이제 불리한 최순실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세 번째 오늘 청와대 캐비닛 발표가 일어납니다. 이 3가지에 맞닿는 건 지금의 재판 과정에서 어찌됐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맞으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시너지 서로 시너지가 돼서 파장이 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딱 세 가지가 딱 맞물렸을까? 그것도 참 기이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추가로 지금 세 가지 요인이 생겼죠. 특히 면세점 특허 관련 주장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밝혀진 거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지금 새로운 300여 종의 자료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정유라의 배방 관련은 조금 해석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그걸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고요. 예, 박상명 교수. 네, 지금 이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안종범 수첩하고 일부 인사들이 전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론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아차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자료는 대부분이 다 압수수색도 안 됐습니다. 자료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고의로 두고 갔는지 아니면 아차하고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거기서 300여 종의 문건이 나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타이밍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돼 있던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그래서 저는 딱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 교수님. 이 문서가 지금 한 10여일 전에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여일 동안에 청와대에서 충분히 문서 전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문서를 복사를 해서 지금 갖고 있고 복사된 문건은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병우 수석이 나간 뒤에 최재경 민정수석 때 이 자료들이 말하자면 남겨져 있었다고 본다면은 이 자료 가치는 제가 뭐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남겨진 자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이 남긴 것도 아니고 우병우 수석은 이미 떠난 뒤에 최재경 수석실의 시절에 남겨진 자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좀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동안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다 모르쇠로 일관해온 사람입니다. 그 모르쇠를 깰 아마 스모킹건 결정적인 또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대한 수석 전에 중간에 있던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냥 넣게 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스모킹 하다 모자 들어가니까 모르쇠도 이제 모로쇠가 됐네요. 차명진 전 의원. 네. 그 실제 이렇습니다. 뭐 열흘 동안 검토했다는데 검토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있었으면 공개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발견은 7월 3일 날 한 거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예컨대 뭐 그 이 우병우 메모라든가 뭐 더 안종범 메모라든가 정호성 녹취라든가 그다음에 우병우 전에 이 김영한 수석 메모라든가 그런 내용하고 뭐 별 차이 없고 그런 내용보다는 더 난잡한 내용인데 만약에 무슨 청와대 공식 문건이 뭐 숨겨져 있었으면 그거 공개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하여튼 저는 뭐 이것이 실제 아마 재판의 단서로도 좀 작용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그냥 법원에 넘기든지 아니면 뭐 국가기록물로 이렇게 하든지 안 하고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이걸 공개했을까? 뭔가 좀 이게 최근에 불편한 이슈를 좀 덮으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청와대 새 정부가 들어갔을 때 아무 자료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 자료가 발견됐으면은 당연히 이거 발표하고 또 지금 검찰의 재판하고 관련된 거면은 제 얘기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이게 다 이제 소각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 그림에 이명박이라고 써 있는 캐비넷에는 종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거 하나죠? 뭐 하나 이명박 정부 때 하나 있다더만요. 큰 거 강도 있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하나 강은 있었어요.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 캐비넷 속에 이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예. 과연 이게 쓰레기인지 단서일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뭐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바로 뭐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300동이 발견됐는데 그 파장은 어떨까 좀 추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역시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기 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예, 만약에 아까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됐는가 했을 때 아직 분류가 안 된 거라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아마 현 정부에서 아마 분류를 할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양 변호사? 원래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예. 생산해낸 주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미 없어진 상황이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때 보관의 주체가 야겠죠. 실제로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했거든요. 생산 예.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하고 있는 현재 정권에 사는 것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파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은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점단을 크게 찍어보기도 했고요. 예. 이게 일정을 두고 한 1년간에 걸쳐서 300여 건입니다. 예. 그리고 일종의 업무의 기초 자료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거라서 지금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이나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많은데 저거는 일종의 아주 러프, 아주 기초적인 사항의 지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적어놓은 거라서 그거를 적은 일자와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 내진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저거의 증거 가치 같은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종범 수첩보다 이게 증거 능력이 강하다. 예, 더 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이재경 교수. 예, 저도 뭐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상당한 직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저 기간이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시작돼요. 예.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때. 묘하게도 기간이 우병우 재직 기간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지금 문건 발견된 300건이. 그 저기 아마 오늘 공개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어쩌면은 빙산의 일각을 공개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요. 예. 다 그렇게 지우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발견된 게 저 정도면 파쇄시키거나 디가우징한 거는 엄청난 것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견된 핵심적인 부분 뭐 이미 보도됐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 네.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쪽 그룹을 만들고 지원하자는 얘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관련 이런 세 가지 부분은요. 바로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과 맞닿아 있고 재판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네,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자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 가능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심지어 그 세월호 가족 관련 대리기사 폭행 남부 지원에 했던 전략까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새롭게 자리해온 양지열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누구냐 넌이라고 썼는데요. 예. 어차피 지금 좀 보죠.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종의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정부 실장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일부 뭐 이렇게 늘공이라고도 하셨지만 그 저는 실제로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내야 될 자료가 있었을 때 다른 문건과 섞어서 증거 자료를 쓱 수사기관에 내서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는 굉장히 해를 끼쳤지만 공익에 기여를 했던 사례들 몇 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완벽한 기초 자료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자료를 별로 쓸데없는 자료에 실수로 끼인 척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겠냐라는 얘기인데. 네, 이재경 교수의 표정이 진지하네요. 네. 예. 뭐 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건 이제 그때 상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작년 10월에 그만둬요. 그 후에 이제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을 잠깐 맡아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조대환 변호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병우가 계속 있었으면 저거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우병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권력 말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이미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 기강이 문란했고 아마 대충 하고 제대로 정리를 안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 문서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살펴보면서 판단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서는 어차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겁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정리를 못하고 간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탄핵 과정이 있고 하니까 말기 증세로 그냥 방치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국가안보실처럼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지적한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그 국면에서는 그만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꼼꼼하게 관리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박상병 교수. 참 미스테리해요, 정말. 나란히 두 분 앉아가지고 미스테리 똑같은 얘기하시죠. 미스테리 쓰는 거 봤습니다. 저는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내부자에 의해서 이 중단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자료를 슬쩍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조금 논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때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만 청와대는 거의 내부 참모진이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거의 붕괴된 상태. 또 우병우 전 수석도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내부 기강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챙기지를 못해서 것 같다. 아마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부 다 키워내서 다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막 챙기다가 거기 챙기라 그러는데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는 깜빡 두고 왔어요. 아차 다시 들어가서 갖고 올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내일도 아니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차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마치 통제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또 김기춘 실장은 이미 자리를 놔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얘기한 대로 막판에 꼼꼼한 통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결정적 자료,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가장 보안을 취급해서 그 내용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 한테서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호성 씨, 안종범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그 민정수석실도 사실은 이번에 이 최순실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우병우 수석이 사실은 지침도 작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 파기하고. 예. 그런데 정작 어느 경우나 저는 그런 경우들 사실 여러분도 많았을 거예요. 정작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들은 예. 오히려 보안의 의식에 좀 불철저한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는데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병우 수석의 그 민정수석실이 다른 데한테는 보안 철저하라고 하면서 예. 자기들은 이런 이제 이 보안에 소홀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최순실 사태의 그 진전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증거가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일정하게 각자가 자기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예. 확정적으로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인가? 예. 이 부분에서는 그 제가 볼 때 변호사가 아니지만 예. 그건 아니라고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논의해 보기로 네, 하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그동안의 압수수색 그리 막더니 이런 문건 두고 나온 이유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결정적 증거들을 줄줄 흘리고 다닌 박근혜 정부 인사들 그 내용 대강 소개를 내용을 보자면요. 박근혜 정부의 삼성 지원 국정농단 문건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이 됐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자료 이른바 그 용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발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 판결 자필 메모 발견 문제고요. 청와대 이렇게 발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으로 구분이 됐느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아니고 또 달리 비밀 등급 뭐 1, 2, 3등급이 있겠죠. 구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되기 전인지 아니면은 구분에 그냥 일반적인 공개 대상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비밀 등급이라든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 있네요. 또 뭐를 발견했어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공청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수첩은 다 없앤다, 파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게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이제 공판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추가 증거 자료가 나와서 감사한 입장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데 김기춘 실장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까 하고 지금 이제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여 질문은 이겁니다. 압수수색 그렇게 막던 우병우 민정수석실 300종에 달하는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그동안에 압수수색도 2번이나 가로막고 모든 문건을 파악했다고 하더니 300여 종에 달하는 이런 거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종구 실장. 네,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어공과 늘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과 그다음에 늘 공무원인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00건의 일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번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서 결정적인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그렇게 이 파기를 했다고 하는 또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파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남아 있을까? 예. 저는 늘공이 아니었을까? 어쩌다 공무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료를 다 파기했겠지만 늘공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료를
또 이렇게 갖고 있거나 혹은 자료를 연계시키려는 그런 늘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그마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언뜻 지금 어공늘공 나와서 혹시 공무원 직책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공의 실수일까 했더니 오히려 반대네요. 늘공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야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막고 모든 걸 폐기했다고 했던 청와대 이렇게 300여 종이 남겼을까? 고영식 교수님. 저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게 한두 개 같으면은 네. 또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늘 공무원이 쓱 몇 개 중요한 문서를 빼서 싹 놔둘 수도 있는데 300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또 다른데 어디 무슨 창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캐비넷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 탄핵 기간 중에 또 대통령의 그런 기록물들이 전부 정리돼서 지금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문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임기 말하자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청와대의 어떤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나 살 궁리만 하니까 다른 일은 난 몰라라.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런 문제야. 저런 서류 넘기고 이렇게 이관하는 것들은 아마 밑에서 했겠지 하고 아마 방심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내용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의 관계자들이 혹시 이거 별 영향가 없는 자료니까 뭐 말하자면 비밀 도장 영향가가 있고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문서 같으면 비밀 도장들이 다 찍히거든요. 1급, 2급, 3급 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도장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 판단에서는 이건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자료라고 혹시 또